여러분들께 부동산 실전 투자 경험, 그리고 올바른 부동산 지식과 이론, 그리고 올바른 재테크 마인드를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다쿠스TV의 다쿠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속상했던 최근에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임대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또 세입자와 임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주 속상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세입자분이 집안에서 이제 애완동물을 키웠던 거죠. 강아지를 키웠는데 이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임대인으로서 슬기롭게 현명하게 잘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혹시나 또 이런 앞으로 차기 나중에 미래 임대일을 하실 분들, 나중에 차기의 건물주가 되실 분들은요, 영상 오늘 보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계약이 최근에 만료가 돼서 방을 이제 이사를 가시고 이제 제가 그 방의 방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보증금을 이체를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방에 짐을 다 뺐다 하셔서 그분이 이미 또 저랑 또 시간이 안 맞아서 아직 제가 보증금을 내드리기 전이었고 이분은 이미 다른 데로 빨리 이사를 또 이삿짐 센터에 약속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짐을 빨리 내리시고 빨리 또 다른 곳에 원래 본인들이 이사를 가야 될 곳에 가셔가지고 이사를 또 해야 되니까 일단은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돼서 그 방에 가서 방 상태를 확인했는데 저는 처음에 몰랐죠.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자세하게 방을 살펴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방에 처음에 저는 이제 여기 애완동물 키우는지도 몰랐고요. 관련해서 뭐 전혀 그런 내색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있죠. 물론 아무리 개 강아지 주인이 잘 훈련을 시키고 한다 해도 오랫동안 1년, 2년 동안 살아보면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지 않다 보니까 바로 아는 거죠. 냄새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잘 씻기고 아무리 잘 이렇게 뭐 훈련을 시킨다 해도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 보면 바로 냄새로 저는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이제 이 애완동물 냄새가 나면서 문제는 잘 돼 있으면 좋았는데 제가 보통 이제 임대를 내드리기 전에 보통 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제가 할 범위가 넘어서면 입주 청소하시는 전문가분들 불러서 제가 비용을 들고서라도 하죠. 그래서 도배와 장판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한 상태에서 임대를 내놔야지만 빨리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공실이 빨리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예전에 준 그 집인데요. 그때 갔는데 냄새도 냄새지만 그 강아지 그 특유의 애완동물 냄새가 나죠. 나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도배지, 제가 그때 처음에 했던 그 도배지에 손상이 많이 가 있는 거죠. 군데군데 발톱 자국도 나 있고 이 털도 막 군데군데 많이 빠져 있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막 관리한다 해도 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배변에 아무리 관리가 다 뭐 훈련 잘 돼 있다 해도 뭐 이렇게 막 흔적이 있는 거죠. 강아지 오줌 그들이 장판에 이렇게 막 묻어 있는 겁니다.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에서 청소가 아직 안 돼서 거기에도 아직까지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죠. 제가 최근 한 2, 3년 전부터는 아예 계약서에 제가 내용을 쓰거든요. 최근에 그 특약사항에다가 애완동물은 절대로 불가합니다라고 씁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4년 전이고 5년 전에 처음에 들어오신 분인데 그때 제가 그런 내용을 썼던 거죠. 그때 제가 특약사항에다가 애완동물은 불가합니다라고 쓰고 그분도 애완동물 키우는 게 없다 해서 제가 그 방을 계약을 했던 건데 계약하고는 계약 당시의 상황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제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분께 전화를 드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초에 계약을 맺었을 때는 애완동물 키우지 않겠다고 서로 합의를 한 부분이고 특약사항에도 적혀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중간에 강아지를 들여와서 키운 상황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될 것이 무엇이냐 하다가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다시 보내주죠. 그분에게 군데군데 도배지 상한 손상된 사진, 이 장판에 뭐 그런 게 묻은 사진하고 화장실에 아직 그런 게 남아있는 사진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라. 만약에 입장을 반대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사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지금 그 방을 들어갔는데 청소가 안 돼 있고 어떤 그 애완동물에 의한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고 냄새도 나고 만약에 뭐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고 손상들이 많이 돼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겠는가. 그리고 제가 공교롭게도 이 방이 다음 분이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공교롭게 또 애완동물 키우지 않으신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아실 거란 말이에요. 와서
저도 이제 확인해서 냄새가 나거나 그런 개, 강아지 털이라든지 이런 것도 봤고 도배 같은 것도 손상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을 봤는데 이분이라고 확인을 해서 그런 게 얘기를 인식을 못 하겠냐 말이죠. 100% 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오실 분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도 애완동물 키우지 않으시는 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에 우리가 충분하게 그때 얘기했을 때는 애완동물 키우지 않겠다고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본인도 사진을 보고 이렇게 뭐 손상이 다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도배지 손상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새로 도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장판에 있는 이런 배변 자국이라든지 소변 자국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입주 청소를 하시든지 본인이 스스로 와서 하시든지 청소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이 냄새가 다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를 건물을 내주신 분은 알겠지만 이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본인들 잘 모르겠지만 이 도배지라든지 장판에 이런 냄새가 딱 배겨 있으면 청소를 한다고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도배지를 새로 하고 장판도 웬만하면 새로 하고 청소, 입주 청소 새로 해야지만 그 기존에 있던 냄새가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그분들에게 서로 제가 임차인이었죠. 그러고 협의를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저에게 다시 연락을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분 이사를 하고 그 다음 날인가 연락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이 다음에 들어오실 분이 바로 이사를 들어오실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일주일 정도 여유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분하고 협의된 것은 도배를 새로 하고 입주 청소를 전문가 업체분을 통해서 다시 하겠다. 이 비용을 얼마 정도 들여서 본인들이 알아보니까 얼마 정도더라. 이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됐죠. 그래서 그 입주 청소하시는 분 연락처하고 도배하시는 분 연락처를 제가 받아가지고 비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날짜를 다시 잡고 일주일 안에 청소하고 도배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도배한 다음에 청소를 해야 되겠죠. 관련해서 그 비용을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 나머지 이런 그 비용을 제하고 난 나머지를 전세 보증금에서 제하고 그분께 입금을 해드렸단 말이죠. 관련해서 그래서 최근에 다시 깨끗하게 도배도 하고 입주 청소 다시 한 다음에 깔끔한 상태에서 다음 세입자분에게 임차를 하게 돼서 계약을 하게 돼서 아주 좋은 상태로 다시 한번 내드렸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속상하다 말씀드렸냐면 분명히 앞으로 건물을 임대하실 분들 또 건물주가 되실 분들은 이런 상황이 안 생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상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고 계약서 상에 철저하게 서로 약속 지키자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 지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상에 이런 부분은 특약사항으로 기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중을 대비해서 계약을 하시기 전 저도 이렇게 했지만 깨끗한 상태에서 사진을 다 찍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분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 중에서도 되겠지만 차후에 이분과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된단 말이죠. 나중에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없었다라면 이 도배가 원래 그랬던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나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사진을 예전에 찍어놓은 것을 봐라. 이거 보세요. 다 보내줬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애완동물 중간에 키운 것도 잘못이고 그 애완동물로 인해서 집안 상태가 아주 엉망이 되었다면 그것도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줘야 되는 것도 세입자분의 의무이시다. 제가 그렇게 공지를 해드렸는데 그분은 인정 다행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정리를 오늘 하자면 분명히 계약할 때는 입주자와 이 건물주와의 계약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뭔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세입자분이 나중에 이사를 나가실 때 이런 부분까지 비용을 다 계산하시고 나가셔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계약서를 설명하실 때 이분께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의 제가 팁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 건물 운영하실 분들 또 원룸이라든지 아파트 월세 또 전세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타인에게 임차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에 명심하셔서 나중에 계약서 작성하실 때 충분하게 잘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고 서로의 또 이렇게 분쟁 소지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그분도 좋고 저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동안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속상했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여러분들께 이런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오늘 제작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